금양이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갈 길이 멀죠. 예. 다만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지금 이 수요 증가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리비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BMW 해외 완성차 업체의 움직임들, 여러 가지 세계의 이 정책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앞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양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양 그리고 SM랩 관련해서 이제 곧 또 소식이 나오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손길로 항상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 또 저희 무료 커뮤니티 신청 많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자료부터 시작해서 뭐 정책적인 지원,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여러 이 소재 기업들의 기술 발전,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좀 봤는데, 미국, 유럽, 중국 이제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의 지원 정책이 수요 증가를 견인을 하고 있어요. 방향이 실제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IRA 영향으로 인해서 세액공제 혜택 확대되는 건 아시죠?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곧 또 금양이 독일 인터배터리에 참가해서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각을 더 시킬 텐데, 이 배터리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등록이 실제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자료를 한두 개만 본 것이 아니라 뭐 한 6, 7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지금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 OEM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양의 풀밸류 체인, 전기차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제 금양이 여러분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앞전에도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포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가격이 이제 인하가 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고가, 저가 해갖고 이제 이 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시장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분포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배터리의 기술 발전이랑 더불어서 충전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이 배터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더 많은 공공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판매 비율이 소형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구글에 한번 구글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인도에서도 제가 앞전에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전기차 등록이 자그마치 여러분들 7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점점 더 부각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성장과 주가 상승, 특히나 금양 같은 기업은 지금 이 7만원, 8만원, 9만원, 오늘 5%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거 일일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지금 매출을 앞두고 있어요. 매출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아직. 그 말은 즉슨 불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2차 전지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주가가 유지되어 왔구나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기업이
어떤 궤도를 걸어 나가고 있고 투자는 어디에 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가는 방향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보다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여기서는 뭐 금양뿐만 아니라 뭐 제가 최초로 이제 또 이 유튜브 채널에서 또 제우스라는 기업을 또 공개를 했지만 직접 뛰고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소통을 해서 얻은 정보로 여러분들의 투자의 관점을 잡아 드립니다.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입장 주소는 영상 고정 댓글 제일 상단부에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입장 신청이 되고 입장 신청을 하셨다고 그냥 다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입장 신청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인증 절차가 있어요. 인증 절차를 맞춰주시면 진행이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략 한 3,000분 정도가 입장해 계십니다. 그리고 한 940분 정도가 입장 대기 중이시네요. 지금 보면은 940분 정도가 지금 입장 대기 중이세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인증 절차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M랩 관련해서 제가 좀 올바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사진은 우리 조재필 대표님과 기업 탐방 때 기업을 이제 둘러보면서 조재필 대표님께서 저에게 직접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사진인데 지금 SM랩 상장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 SM랩이 연간 5억 매출에 뭐 192억이 적자, 분기 5억 매출에 57억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 단기적인 그런 재무 상태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그 강조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SM랩이 무엇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IPO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술특례 상장이에요. 기술특례 상장은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 상태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SM랩이 기술 평가를 통과를 하면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IPO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상장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이제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강한 제도예요. SM랩이 이 제도를 통해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질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혁신적인 기술이랑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요, 이게. 초기 상태에서 설사 적자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제공을 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조재필 대표님께서 양극재의 산업, 2차전지 산업이 진입 장벽이 높다. 하지만 한 번 진입을 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그 단기간은 이제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크게 매출이 발생된다고 직접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 평가 자체는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매출과 연관된 여러 항목들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봤을 때 좋은 평가를 SM랩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의 진행 정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뉴욕에 가서도 지금 어필이 됐고 뭐 다들 알고 있지만 SM랩에 보유한 그 니켈 함량 97% 이 건식 단결정 양극재 이거는 혁신적일 뿐만 아니고요. 상업화 단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면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속적인 매출 발생이 앞으로 SM랩의 사업 모델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지의 우리 금양과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이천지 분야에서 역량 확대를 도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후에 향후에 이제 기장 공장 완공과 동시에 생산 능력 증대랑 또 이제 이 SM랩도 4공장, 5공장까지도 이제 증대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방향에서 큰 매출 증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앞으로 투자 매력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시겠지만 SM랩의 상장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이랑 NH 투자증권이죠. 이 선정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사실 두 증권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고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SM랩의 IPO를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SM랩의 상장 성공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이제 그 진행을 중도 하차를 했어. SM랩이 스스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이번 상장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SM랩의 기술 평가 통과, 금양과의 협력, 생산 인프라 확대, 그리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상장 주관사 선정, SM랩의 IPO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고만 유튜브 채널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SM랩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후가 중요해요. 네, 이후가 매우 중요한데, 이 상장 후에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얘기를 하시는 게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투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에코프로 같은 기업도 처음에는 참 힘들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조재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인터뷰한 걸 보여드렸는데, 지금 상장을 통해서 자금이 또 확보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개발, 생산 능력 확장을 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2차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뭐 SM랩이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적을 뿐이지만 이거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시장 점유율 확보와 지금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SM랩과 금양도 이와 같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매출액이 금양이 4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4조를 매출액이 크면 SM랩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제 비례되는 것이고, SM랩의 제품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좋은 소식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초기 단계에서 적자를 기록한 많은 그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이후에 큰 성장을 이루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심 청구를 진행을 해서 이제 심사 승인 여부가 나오는데, 한국거래소가 제출된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비 심사를 하죠. 기업의 재무 상태도 보겠죠. 보고 뭐 사업 모델, 성장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성, 경영진들의 뭐 역량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에게 뭐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이브로 통상적으로 50일, 45일에서 한 50일 내에 이제 통보가 될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게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 뭐별 문제가 없다면 기술 이 특례 상장 관련해서 심사 승인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재필 대표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이제 상장은 또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죠. 상장 승인까지는 3개월, 또 많게는 또 5개월 이상 걸린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뭐 혹시나 이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에 필요성이 있거나 기타 요인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심사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공모 절차를 밟고 증권 신고서 제출 후에 이제 공모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이 한 두세 달 걸려요. 네, 제가 알기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이후에 상장 승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결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기업에 대한 그 분석과 탐방, 그리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보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분석해서 띄어서 전달해드린 그 정보로 또 투자를 또 잘 잡아서 가신 분들이 또 좋은 그런 그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자산을 증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시겠지만 이 투자 시장은 기업만 잘 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과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기업은 투자금을 또 해서 기업을 또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시장이에요. 투기가 아닙니다. 이 우리 주식 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상장이 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더 커질 텐데, 그거를 떠나서 상장된 후에가 중요해요. 지금 뭐 저희 가족분들도 SM랩을 상당히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주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를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상장 이후에 이제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예측해 보는 것이 자본 조달, 그리고 R&D 강화, 대규모 자본 같은 것들을 조달을 해서 R&D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해서 기술 개발과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고객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기업 탐방 때 한번 조재필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있다고 했죠. 고객사 확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금양에게도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트너사와 이제 협력을 할 수가 있고, 또 금양도 해외 시장 완성차 업체나 뭐 이런 부분들과 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점유율을 또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69 배터리 생산 그리고 공급을 앞으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금력이 강화되고, 또 SM랩과 금양은 생산 능력 확대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너지를 통해서 제품 품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고 생산 효율성들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그런 또 상황을 가져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장이 진행이 되면 또 확보한 자본으로 원자재 그 공급망 또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금양이 SM랩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핵심 원자재 확보에 또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금양이 지금 몽골과 홍고 쪽에서 이제 광산 개발을 통해서 원자재 확보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 몽골 광산 관련해서 또 6월 7일 날 또 다른 그 관련 소식이 나와서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목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상장 초기 단계에서도 지금도 엄청나게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SM랩이. 그쵸? 인기 거래소 3위네요 지금 SM랩이. 투자자들 관심이 매우 집중이 되면서 주가 상승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거 자체가 기업 가치 증대예요. 네, 사실상.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뭐 앞으로 금양과의 협력을 통해서 매출 증대 그리고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두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부분.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그쵸? 예. 정부에서 친환경,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 그 다음에 아프리카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 자원 협력 확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쌍장 이후에도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직접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이 부분인데 이게 리비안에서 이제 4695 배터리 셀을 1000V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인데. Start putting in place the ability to produce these battery cells for BMW. So maybe Rivian are placing orders with the same companies for highly likely very 8 deep for a total of advantages here. If one cell goes bad, then you can easily replace it as well. What this means is that we have a module voltage of 979.2 volts nominal. 이 내용을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는데 뭐 내용은 469 배터리 셀은 고속 충전 방전 기능부터 시작해서 뭐 주행 거리부터 시작해갖고 충전 시간 단축, 효율성을 다 극대화한다. 좋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비안의 새로운 모델에 469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그리고 주행 거리도 큰 장점을 가져와서 소비자들에게 이게 또 많이 또 팔려 나가서 시장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리비안이 4695 배터리 셀을 탑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이게 여러분들 최근 그 영상이거든요. 5월입니다. 5월달 영상인데 금양의 이 469 배터리가 리비안에 탑재될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저는 이제 직접 보여드립니다. 뭐 장석영 부회장님, 그 다음에 이광용 부사장님 얘기하셨지만 여러 해외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문의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금양의 469 배터리를 보면은 자체 개발을 해서 글로벌 어쨌든 간에 금양이 지금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완성차 기업들과 협력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장 공장을 세워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비안의 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어떤 기업과도 진행이 가능한 그런 성장을 할 것이다. 469 배터리가 이제 또 며칠 뒤에 이 독일 인터 배터리에서 오픈이 되겠지만 또 하나 기존 배터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자랑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오픈을 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금양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여러 소통들을 통해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완성차 업체들이 왜 도대체 LG도 있고 삼성도 있는데 금양의 배터리를
도대체 왜 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금양이 469 배터리를 일단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오픈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공급망의 다양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다양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급 업체랑 협력을 모색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와 같은 이 대형 업체들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금양과 같은 신생 혁신 업체와의 협력은 오히려 완성차 업체의 기술적인 그런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공급망 또 리스크까지도 줄여주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브랜드. 성능만 이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하루가 멀다고 지금 바뀌고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M랩과의 함께 이제 진행을 하는 469 배터리, 단결정 양극재 배터리, 이 배터리가 긴 주행 거리,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의 이 전기차의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매우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어느 순간 이제 계약이 터지면서 한번 뻥 터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이 터질 거예요. 그리고 금양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금양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 대기업보다 작은 기업이죠. 대형 기업에 비해서 더 유연한 가격 정책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장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금양의 배터리 기술이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을 하잖아요. 가격 경쟁력 SM랩과 함께 더욱더 확보를 하기 쉬워져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 7, 8만 원, 9만 원을 보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면 돼요. 단기적으로 투자할 거면. 왜 도대체 이걸 관점을 못 잡고 이렇게 안티들이 이렇게 설쳐대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그 커뮤니티에서 가족분들 가끔씩 저한테 따로 메시지 주시는데 과간이에요, 과간.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들 지금 보십시오. 배터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술을 다 기술 분야를 다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금양은 지금 이 469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해서 아주 그냥 그 고품질의 맞춤형 솔루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뉴스도 나왔어요. 금양 디벨롭드 469 배터리 관련해서도 최근에 뉴스 나온 거 해외에서는 뭐 관련 부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469 이슈되고 왜 이런 것들을 모르는지 진득하니 마음 편하게 있으시면 좋은 소식 제가 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접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뭐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지금 광산개발 원자재 확보에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들을 하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원 협력을 확대를 한다는데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또 기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금양이 콩고에서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두 지역은 제가 수도 없이 분석을 해드렸지만 배터리 핵심 원자재 리튬, 코발트, 니켈 뭐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고 몽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자원도 매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몽골 정부랑 또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런 광산 운영과 자원 확보가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콩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코발트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필수적인 코발트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금양은 콩고에서 리튬뿐만 아니라 코발트 광산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또 되고 있죠. 아프리카 쪽
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정부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할 거예요. 문제없이 잘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느 정도 좀 다져지면은 금양이라는 기업이 이제 저는 미래의 모습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역사회 발전이죠, 여러분들. 지역사회 발전을 크게 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양 광산개발, 배터리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서 부산시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뭐 2,000가지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산업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또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상승에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고, 금양은 뭐 지금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10만 원 이상을 다시 또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저도 이제 뭐 신이 아니게 100%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거의 대략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됐죠. 금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지금까지 실제로 여러분들 커뮤니티 내에서 안정적인 자산 증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쵸? 거짓말 아니죠,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 신이 아니에요.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만 빗나가는 이 횟수를 상대적으로 좀 줄이는 거죠. 진실로 진심으로 뛰어서 메꿉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스마트 시대의 정보의 쓰나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좀 오늘 솔직담백하게 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구독자 3만 감사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접 뛰어서 정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해외 투자 산업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커뮤니티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 방송 말고 라이브 방송도 저와 또 저희 연구원분들 진행을 해드리고 주말에도 또 뭐 이런 삶에 대한 그런 공유도 해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합니다. 아무튼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스마트 정보 쓰나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식 방송만 해도 도대체 여러분들 몇 개일까요? TV에서 나오는 주식 방송, 뭐 유튜브까지 다 더해져서 이 숫자를 셀 수가 있나요? 다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근데 유튜버에 대한 그 이미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유튜버를 하면 워렌 버핏도 유튜버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겠죠. 다만 이제 너무 개 중에는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시는 사람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자기 신분도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고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인식이 나빠진 이유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주식 방송에서 뭐 추천하고 하라는 대로 해서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추천하고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해서 자산을 증대를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면은 주식 방송 하는 사람들은 뭐 실제로 제가 느낀 건데 얼굴이 썩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기네들도 몰랐다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티 안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묵혀두면 오른다. 혹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냥 책임을 다 미루는 이야기죠, 이게.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매일 차트를 분석을 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뉴스를 보고 데스크탑 앞에 허리가 구부러질지언정 앉아 있어도 전부 다 100%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도 염두해두라고 제가 매번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엔캠 여러분들 몇 프로예요? 300% 이상입니다. 처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제우스도 10% 이상. 예? 한미반도체도 몇 퍼센트가 200% 이상.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지금 뭐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핵융합 그 기업들까지 직접 다 소통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있어요. 예?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에만 투자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럼 2차 전지 포모 현상을 겪고 여기에다 몰빵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빚내서 그러면 좋은 기업 있으니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추가적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필터링을 하고 스스로 어떤 사람과 함께 좀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정보의 관점들을 융합시켜 갖고 여러분들의 교집합 관점, 투자 관점을 잡으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피 같은 자산이 완전히 뭐 제로가 되진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뭐 진짜 몇백 퍼센트, 뭐 1000%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적었는데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고 더 큰 그런 자산 증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렸다고 내일도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올랐다고 내일도 오르지 않아요. 일정한 패턴이 없고, 차트도 과거 분석을 봐도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아요. 불확실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심장 허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 차트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들의 투자 활동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기관, 세력, 개인 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차트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집단적인 감정은,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부한다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확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자산 증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도 저희 뭐 연구원분들, 저희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 후에 여러분들이 투자 재진입 비중 조절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나쁜 게 아닙니다. 아마 가족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거 느끼셨을 텐데, 매번 느끼실 텐데, 댓글 한번 여러분들 이거 솔직하게 달아 봐주십시오.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방송을 보면은 기다리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성장 산업이니까 2차전지가 기다리면 오른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기다리면 오르니까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인 판단이에요. 이거는 그거를 왜 팔아라 사라, 본인 판단이. 이걸로 인해서 지금처럼 2차전지 포모 현상에서 2차전지 투자 완전히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타 섹터에 투자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현금화법 꼭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진짜 절대적으로 현금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기회는 또 와요. 예? 그리고 무조건 뭐 팔면 안 된다, 뭐 묵혀라 뭐 계속 똑같은 얘기, 이런 사람들 말 믿지 마시고, 얼굴을 보고 신분을 확인이 된 사람들을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관점 토대로 해서 믿어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에, 아무리 이 스마트 시대 예전보다 나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다른 기관과 이런 곳보다는 정보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뭐 기왕 손해 본 거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뭐 2번이 바닥이다, 조만간 오른다. 바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100% 알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 마이너스 10%에서 나와서 타 섹터에서 이윤 창출할 시간만 날리면 다행인데, 이래서 자산이 하염없이 그냥 떨어지고 시간도 날리고, 시간만 날립니까? 건강도 해칩니다. 이건 악이에요, 악.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다가 또 조금 오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주가 오를 때 야 올렸습니다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조금만 오르면 내가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 기고만장해지는 방송도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 중국 봉쇄, 뭐 금리 얘기, 수많은 이야기가 다 나와요. 예? 보면 주식 방송 같은 경우에도 주식 방송 TV에서 하는 보면 주식 절대 매도하라고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팔고 나면 고객이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고객들을 붙들어 놔야 돼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스스로가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분명히 판별을 해서 투자의 관점을 잡고, 혹시나 지금 구독자분들 많이 늘어났는데 커뮤니티 여러분들 입장을 하실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입장하시면은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여기도 지금 뭐 보면은 정보방 1,400명, 한 3,000분 정도가 지금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진정성이 계속 느껴질 수 있도록 솔직 담백하게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남겨주셔서 정말 큰 힘이 돼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게 더 힘들어요. 예. 항상 글 남겨주시는 분인데, 규범님 3만 명 돌파한 거 축하드린다. 노이즈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는 금양 투자자들에게 금양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하나씩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서 최근 계속적인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항상 감사드린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제가 보고 듣고 소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또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또 머리 식힐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철중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SM넷 대표이사 조재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윤철중 TV 구독자고요. 뭐 주말에 몰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어떤 팩트 기반으로 해서 아마 많이 보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다른 채널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산업이 이 LFP 중국발 어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국내의 배터리 3사 소재 산업은 중국하고 비교하고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니켈계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은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경쟁력 있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LFP가 물론 점유율이 올라가지만 하이니켈계, NCM, NCA의 시장을 절대 넘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신력 있는 유튜버 채널을 꾸준히 보신다면 이게 한국의 배터리 산업 또는 소재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철중 TV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